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며 아침부터 덥습니다. 여전히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찜통더위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기승입니다. 어제도 경북 울진의 일 최고 기온이 38.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폭염 현황 살펴보시면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일주일 넘게 발효 중입니다. 뜨거운 폭염에 습도까지 더해져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내외로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오늘 종일 매우 높음 수준,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도 온열 질환에 대비해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시고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부터 열대야를 보이며 더운데요. 낮 기온은 대구와 칠곡 37도, 안동과 상주는 36도와 35도, 포항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경북 중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맑은 하늘 이어지며 열대야와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지난주보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바다 수온도 덩달아 올라 동해안 양식장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동해안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달 중하순부터는 고수온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동해안 86개 양식장 점검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에게 입식 출하 신고, 재해보험 가입, 수온 변화에 따른 관리 요령 숙지 등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기간 고수온이 이어지며 어류 약 300만 마리가 폐사해 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기성용 선수가 지난 4일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기에 뛸 수 있어 감사하다며 포항 팬들을 위해 좋은 성적을 내고 명예롭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고의 연습 환경을 갖춘 포항 스틸러스의 송라 클럽하우스. 포항에 새롭게 둥지를 튼 기성용이 환하게 웃으며 잔디 위를 달립니다. 등번호는 40번. 프로 데뷔 시절의 초심을 담았습니다. 도시 자체가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스완지와 썬더랜드에 있을 때 그 분위기와 상당히 좀 흡사해서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부상 이후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빠가 조금 더 뛰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제 조금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 부상으로 그렇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며 믿어준 팀원들과 팬들을 위해 좋은 성적을 내고 마무리하고 싶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라운드 안에서 좀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그동안 지지해 주셨던 팬들에게 좀 그래도 허무한 모습이 아닌 그래도 멋진 모습으로 포항 구단은 기성용의 합류로 중원에 무게감을 더하고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기대하고 있고 경기 외적으로는 바깥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한테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성용의 포항 데뷔전은 오는 19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뼈대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새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난 2일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4대 교육과제를 전달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4대 교육과제는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교원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새 판짜기에 들어간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 인구 위기 대응에 답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자체가 경북입니다. 인구 감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뒤에는 경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옵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소멸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과 전쟁의 핵심은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까지 저출생 전체 주기에 걸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기별 6대 분야 150대 실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전쟁 선포 첫 해인 지난해보다 올해는 과제를 50개 더 늘리고 예산도 1,9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사업은 출산 분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시술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25차례까지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난임 진단자 가운데 35.2%를 차지하는 남성에게도 고가의 특수 시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성 난임을 별도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입니다. 실무적으로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워낙 지금 그 결혼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난임 부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서 이번에 그 난임 지원 확대를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출생아 1,300명 가운데 12.5%에 해당하는 1,288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 만큼 맞춤형 지원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경북의 저출생 극복 전략을 소개하고 국정 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년 내 혼인 건수 최다 감소했던 신생아 수가 반전되며 가시적 효과를 드러냈고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의 힘을 얻어 중앙정부도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며 국가적 전면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출생과 인구 위기를 다룰 별도의 조직을 꾸리기로 한 만큼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 프로젝트가 정부 정책 수립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 장관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에게 경북지사를 나가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암 치료 경과에 따라 인생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겠다라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영주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건설업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된 지 2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3가지입니다. 먼저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인 6월경 박 의장이 경제적으로 도의원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건설업자 송모 씨에게 현금 8,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송 씨가 주도한 영주시 가흥동 농산물 종합시장 후적지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경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농산물 종합시장 인근 자연녹지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송 씨가 경북도시계획위 부위원장을 찾아가 달라고 부탁하며 건넨 현금 4,5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박 의장은 영주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송 씨의 사업에 유리한 발언을 해주면서 1,300만 원 상당의 중고 골프채 세트와 골프 캐디백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골프채도 서로 농담으로 말한 뒤 한두 번 써보고 돌려준 것이란 겁니다. 또 송 씨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송 씨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구속 상태인 박 의장과 송 씨는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직접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구속 기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소명을 잘해서 정치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장이 영장 집행 전 휴대전화를 파손하기도 했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공판부터 박 의장과 건설업자의 진술이 엇갈리며 앞으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취임 3년을 맞아 군민들에게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울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울진군수는 지난 2일 열린 보고회에서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통한 미래 핵심 사업 선점, 사계절 오션 리조트 유치, 건강 감동의 체육 문화도시 구현 등 5대 전략 추진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손 군수는 또 지난 3년간의 대표적 성과로 수소 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 확정, 울진 철도시대 개막,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등을 꼽았으며 인구 10만, 지역 총생산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주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과 제빵과 음료 실습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배운 기술을 나누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특별한 배움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강다영 MBC 청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 이미 정규 수업이 끝난 교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과 제빵과 식음료 실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고소한 희낭시에 상큼한 칵테일 향이 가득한 교실엔 특별한 손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페 경영과 학생들이 보조 강사로 변신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이 배운 기술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분들께서 학생들이 도와주니까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배운 내용을 직접 성인 수강생들에게 알려주면서 서비스 매너도 익히고 원데이 클래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실전처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고요. 학생들 지원도 워낙 많아서 저희가 선발을 따로 했을 정도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수업 때 익힌 지식을 직접 응용해보는 실전의 장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시설이 있는 데까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학교에서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드는 프로그램을 열어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실습도 정말 잘 알려주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대견해요. 제가 직접 알려드려야 하니까 수업 준비하면서 예전에 배운 거 다시 꼼꼼하게 복습하게 됐어요. 칵테일을 만드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저도 진짜 뿌듯하고 보람 있었어요. 밀가루를 반죽하고 과일을 정성스레 올리는 손길. 알록달록한 재료로 칵테일을 완성하는 모습. 이곳에선 실습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답게 최첨단 기자재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면서 보조 강사로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눔의 가치라든지 직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학생 강사 활동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강다영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오는 8월 기본계획 고시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예산 집행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기본계획안에는 신공항 구축 방향과 항공 수요 전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출신의 김정재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이상희 의원이 홍보본부장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기구로서 의장은 법률안, 예산안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 협의를 주도해 주로 중진 의원이 맡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시도당 대회를 열어 각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포항시는 오는 10일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는 예산 52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300대, 화물차 170대, 버스 10대 등 총 480대의 전기차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최대 1,885만 원까지이며 청년,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지원금도 주어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간 울진 한울 1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지난 4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항목 90개 가운데 재가동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안전가동이 가능하고 기술 기준에 부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찜통더위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기승입니다. 어제도 경북 울진의 일 최고 기온이 38.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폭염 현황 살펴보시면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일주일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뜨거운 폭염에 습도까지 더해져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내외로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종일 매우 높음,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도 온열 질환에 대비해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시고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부터 열대야를 보이며 더운데요. 낮 기온은 대구와 칠곡 37도, 안동과 예천은 36도, 포항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경북 중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7도, 구미는 26도로 열대야를 나타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7도, 구미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도, 상주 27도로 더운데요. 낮에는 안동 36도, 상주는 35도 예상됩니다. 포항과 경주는 오늘도 아침에 28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포항 34도, 경주는 36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도 맑은 하늘 이어지며 열대야와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지난주보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